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도 뿜뿜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세 만드시고 대처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이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고 눌림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우리가 또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약간 땀이 흐르고 긴장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스포츠 경기도 구경하게 되는 것들이지 드라마틱한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참 인생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주식시장도 우리가 플레이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런 면들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해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것들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가 2월 말, 3월 이쯤에서 우리가 답을 내가는 쪽으로 준비를 해 놓은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천천히 우리가 잘 단도리 해 나가면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이 정도 사이에서 수익 낼 것만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2월달 들어서도 7번째까지 수익 실현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뭐 2월달 들어서 7개 수익 냈으면 오늘이 5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2월달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다? 엄청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월달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장은 3월달을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 지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은 지금 원래 조정을 받아야 될 타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적 시즌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항상 공존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세 또 달라진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지난달 12월 달쯤에 또 항상 보면 뭐 AI 버블론이니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그랬고, 요번엔 또 뭡니까?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갖다가 또 잡아먹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들이죠. 생각을 해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뭐 그건 뭐 생각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우린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닥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 중에서 사양되는 산업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란봉투법 만들면서도 로봇 관련된 테마가 확 움직인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 같이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일진전기하고 신테카바이오. 어제 일진전기에 관련돼서 제가 장중에서 여러분 수급 체크하면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면 어제 수익 실현 우리가 고점이 참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6% 이상 수익을 또 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2부 녹화 들어가기 직전이었나요? 1부 녹화 들어가기 직전이었나요? 이 시간대를 보면 제가 1부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테카바이오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요건 뭐 우리가 소주값 벌자라고 해서 뭐 큰돈 들이지 말고 적당하게 비율을 가서 알아서 좀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오늘 기분 좋게 오늘 같은 날 살짝 움직여 주길래요. 우리가 살짝 뭐합니까? 예, 소주값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도 7번째까지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이제 뭐 8개 정도만 또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우리가 2월 달은 또 즐겁게 기본적인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월 달 같은 경우도 제가 구정 전에 제가 볼 때 한 2개 정도는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나머지 한 7개, 8개 이렇게 좀 진행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준비를 해 놓는 그런 또 글쎄요. 농부의 마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또 투자자분들께서 버릴 생각이 없는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당연히 언제든지 여러분들 21 이동평균선 2라인까지 말입니다.
눌리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비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또 팩트를 갖다 체크해보면 눌림에서 뭐 한다? 매수.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뭘까?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열심히 플레이하는 시장 원래 기존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수익 내고 마치 우리처럼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펀드를 한다거나 혹은 또 삼성전자를 갖다 공략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자, 3월 달에 또 새로 나온 소식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억 넘어가면서 또 법이 하나 바뀌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펀드는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허가를 내주는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수급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레버리지를 만든다는 것들은 대단히 시장에 어떻게 돼요? 유동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것이 생기고 나면 장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때는 또 좀 더 크게 움직일 것이고 하락할 때 좀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탄생하는 과정에서 돈이 일단 유입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일 거고 그런 쪽에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진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수요는 아마 미국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조금 빨아들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뭐 낸드나 또 어쨌든 뭐 우리가 D랩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홀드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수익을 만들어냈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했군요. 여기서부터 여기 만들어내고 여기 좀 쉬었는데 살짝 뭐 눌리면서 21이평 붙어주면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사실 왜 수익 실현을 왜 확보를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수익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가면 그 수익 만들어낸 것들은 뭡니까? 우리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돈을 만들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들 잘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3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는 뭐 눌림이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요? 22도 평균선 이 라인이 들어오면 비중 확대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홀드하면서 가는 의견으로 여러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페타 시세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같은 날, 저 사실 구글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좀 쳐줘야 되는데 매크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정도 받쳐준다 생각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포지션을 위로 보고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사주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나와 있는 가이던스나 내용들, 뭐 모든 또 증권사에서 목표가 사양 리포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4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제가 다 수익 실현했잖아요. 대덕전자, 심택 우리도 다 수익 실현했는데 아마 지금 대덕전자, 심택 한번 보세요. 위에서 찍고 내일 눌리잖아요. 그때 또 우리도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덕전자 다시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눌리는데 이 정도 눌리는 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 아래쪽에 또 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뭐 합니까? 아래쪽에서는 8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또 해주면서 비중 확대 나가는 개념이고요. 지금 저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손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계속 뭐 공방하고 있는 것들이고 적어도 80만 원 라인으로 오면 다시 비중 10% 업사이드 올리고 또 평단 조금 조절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분위기 좋을 때는 하루에도 10%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수급 여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0만 원 정도까지 가는 것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가자. 이거 언제라고요? 우리가 3월에 또 그 상법개 종목 것도 같이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거랑 제가 S&T 다이내믹스 여러 가지 팩트를 갖다 집어넣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자, LS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단기 또 차익물 나오면 다시 또 공략을 해주는 거, 그것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목금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공략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새로운 또 다른 거 공략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머릿속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저는 흐름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에너비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아래쪽으로 눌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비중 확대하지. 이 종목 갖고 우리가 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해서 전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를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똥줄이 탄다. 빨리빨리 원전부터 하자. 이 말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매크로가 안 좋아서 뭐 차익률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쫓고 다시 눌리게 되면 우리 뭐 한다? 비중 확대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뭐 수익을 더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11만 원 정도 찍혀 있는 뭐 목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 보진 않아요. 일단은 10만 원 찍으면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참전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충분히 우리가 내용 있는 기업들 가지고 밀리고 쫄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드리블 하는 것도 아무거나 드리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9월달 이후부터 제가 현재까지 오는 과정이 몇 달입니까? 거의 6달 가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뭐합니까? 저 구간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올 때는 아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어떤 분 에너지를 축적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길게 보면 그렇고 단기적으로 보면 뭐 지지선이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모든 건 이평선이 다 모여있는 이 과정 속에서 아래쪽에 들어가면 뭐한다? 비중 확대하고 그죠? 위로 가면 땡큐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다시 또 미국에서 똥줄이 타면 다시 한번 또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본보다 우리가 한 달 정도 늦게 협약이 마무리돼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도가 나갈 것으로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 정도부터는 어떤 액션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LNG선 관련된 수주가 많이 나오면서 계속 관심을 받죠. 최근에 뭐 오늘 같은 날도 뭐 수급이 양호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기서 공략 자리니까 일단 공략을 해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다시 뭐 수렴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는 이런 과정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뭐그 기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간이 오래 간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오면 우리 또 잡아주면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죠. 자,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힌 뭡니까? 테크니션적인 부분도 같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3월 달까지는 한국 화본으로 갈 거고요. 3월 달 이후부터는 글쎄요, 한 5월달, 6월달부터는 동성파인텍 쪽으로 제가 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동성파인텍이 얘 움직일 때 안 움직일 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만 어떻게 돼요?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엔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최근에 보면 어쨌든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진 쪽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얘가 이제 좀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좀 버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하나 엔진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들어오면 기자재 쪽은 후단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좀 시점을 좀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임수를 또 보유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또 고민되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 한 번 정도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제가 현대임수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딱 하나예요. 일단 전방업체 있잖아요. HD 현대중공업, 그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파동을 타잖아요. 그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중 확대하면서 뭡니까? 승부수를 띄우면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여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단 조절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실전에서는 말입니다. 그냥 총알 난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총알 난사하면 탄창이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 연사로 하면은 3초면 아마 3초도 안 걸릴 겁니다.
탄창이 다 앵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탄창을 갖다 앵콘해버리면 바로 뭐합니까? 동맥경화에 걸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보면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내용이 좋다, 조선업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발견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전방이 달릴 때였어요. 그때가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고 마인드를 갖다 컨트롤해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들이 아니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안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과, 그죠? 우리가 브리핑방 같이 공용해서 보시는 노력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황 얘기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틀린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저도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건전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더욱 저의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그 드림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조금 조정이 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간 거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이 있을 내용이 그게 뭔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래로 뚫린다 해도 한 번 더 잡아주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 하나만큼은 잘 보유한 여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비중 한 번만 더 우리가 더 얹혀주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 확보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뭐 에너지를 써야 되냐라고 생각 제가 총알을 갖다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항상 우리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해서 돈을 갖다 한 종목에 막 퍼버서 뭐 나중에는 그죠? 화를 내면서 막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주식을 산다는 자체가 그게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D. 자, 이것도 우리가 기다려 주세요. 이거 좀 알잖아. 이거 뭐 뭔지. 그죠? 말 안 하겠습니다. 그죠? 자, 삼양식품이 달려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으로 매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 기다려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골고루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손 안 대고 들어가냐. 제가 뭐 그 뭐 게임즈 펄어비스 뭐 그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 그런 거 하고 하는 것들은 젊은 애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그냥 힘들고 힘들어 그냥 쳐다보고 매일같이 모니터 해야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돼. 내용 할 얘기도 없고 어떤 기다림을 줘도 우리 불안한 것도 많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HLB 같은 거 이제는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과거 해보니까 손기술이 부족해. 그래서 제가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병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합니까? 이게 평단 조절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지금 뭐 눈치 보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내려와도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이건 봄까지 우리 갈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3월이든 4월이든 충분히 그 정도 시간 아니면 우리 포트폴리오 회전율엔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진 파마리서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목표가가 70만 원 수준에서 어디로 내려왔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55만 원짜리 이 자리 근처로도 목표가를 하향시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 저도 알겠는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점 구간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보다 더 실적을 못 낼 만한 상황들은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성장주이기 때문에 YY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거지만 지금 정도 주가 위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평단 조절을 진행을 해서 제가 40만 원까지 맞춰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일단은 가격 경쟁력만큼은 제가 확보를 했는가라고 생각하면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에너지는 별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데서 수급이 들어오는 과정, 이 과정 속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하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출구 전략을 펼쳐나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동폭이 큰 만큼 매수가 들어올 때도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높고요. 우리가 지난번 저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에 잡아놓은 거고 이 밑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별로 없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5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 구정 속에선 조금 까마귀 고기 먹고 좀 지내보면 이런 경우 몇 번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어딜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출구 전략 펼쳤을 때 다음 목표 금액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게요. 47만 5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1차적인 우리가 수익 내는 구간입니다. 40만 원에서 47만 5천 원 이 정도 오면은 우리 기본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 다 계산해 봤어요. 어제도 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리포트 내용 보면서 저러면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구정 지나고 올라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뭡니까? 파마에서 괜찮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사실 좀 애널리스트 놈들이 좀 거시기자 하지 않습니까? 제가 리포트 계속 여러 번 팔로우 해드리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목표가가 70만 원인 지랄 연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이미 4분기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리포트 내놨으면 똑바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장이 끝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공정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본장에서 해줘야지 같이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여? 그나마 손절 칠 수 있는 분도 손절 치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저는 좀 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들 출구 전략 펼친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누가 봐도 냄새가 펄펄 나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냄새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건 시간에 해도 돼. 그러나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거 본장에 해줘야지 서로 공평하게 대응을 할 거 아니야. 지들끼리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면 뭐가 어떤 겁니까? 사실 좀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역시 케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 여력, 집행 여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케어링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꾸로 수익 낼 때가 수익률이 7% 나와도 말입니다.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수익 금액이 커지는 그런 또 재미를 느껴가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큐어 뉴스는 웬만해서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손절은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목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5월달 전에 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바로 정리하고 이런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